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코인 시장은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장이 길게는 뭐 8개월, 9개월까지도 갈 수 있고, 짧으면 6개월 뭐 이렇게 횡보하면서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코인 시장은 횡보하는 장이 더 무서운 법이라서, 횡보하게 되면 그동안 잘 버티셔 오던 그런 투자자분들도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나긴 횡보장을 버티는 게 하락장을 버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불장을 기대하면서 좋은 소식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리플과 스텔라, 노바티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AUDC 출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플과 스텔라룸의 두 형제 코인이 지금 하나로 이제 코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노바티 그룹은 두 개의 라이벌 블록체인 거인과 협력하여 호주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계획이다. 호주 달러와 1대1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과 스텔라룸을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호주에 본사를 둔 리플 고객인 노바티 그룹은 리플과 합작으로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 AUDC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XRP 레저에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스텔라와 리플은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가 출시되면 온라인상에서 AUDC 사용을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민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베르토 캠포스 네토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브라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는 소매 판매에 중점을 둔 일종의 공건 토큰보다는 도매 자산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는 도매 자산처럼 될 거고, 이 CBDC를 담보로 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CBDC를 만들 거고, 거기에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허용해서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허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 분야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CBDC 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두 가지 평가가 있죠. 한 가지는 이 CBDC가 나오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존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다 없어질 거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한 가닥으로는 이 CBDC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재 현존하는 그 암호화폐랑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CBDC가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자산으로서 한 갈래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느냐를 따져보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일반 코인들은 자산의 형태로 남는 거고, CBDC는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하나의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DC는 이제 도매 중심의 어떤 거래에 CBDC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CBDC를 담보로 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3분의 2가 실패해서 없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노보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겸 CEO는 9일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브로커리지 컨퍼런스에서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헤지 펀드의 3분의 2가량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지 펀드뿐만 아니라 이 코인 자체, 코인 자체도 다 없어질 거다. 3분의 2가량은 빠르게 없어질 거다. 라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동의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항상 잡코인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잡코인이 그렇게 믿을만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미 상원의원 진리 브랜드 앤 루미스, 신시아 루미스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상품이고 대부분 알트코인은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 진리 브랜드라는 사람과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그들이 제안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믿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CFTC에서 관리 감독하는 상품으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SEC에 소관해 그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왠지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수많은 코인들을 어떤 거는 상품이고 어떤 거는 증권이냐, 그걸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나누는 기준,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마련을 해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면 증권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면 상품이다, 이런 것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 투자를 위주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소비 억제 위한 연구와 인센티브를 모색한다 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 형태, 포우 형태의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채굴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극심하다. 그거를 줄이기 위한 연구,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CFTC라는 지금 SEC와 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하는 쌍두마차 중에 하나의 기관입니다. CFTC.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을 금지시킬 거라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덜 들어가게 하거나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없애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를 얘네들도 아는 거고, 4차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산업 분야다라는 거를 얘네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을 키워주긴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분명히 돈이 될 거고, 그리고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거는 CFTC도 알고 있어서 이거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 분야, 비트코인을 발전시키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 전기를 덜 먹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겁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을 규제를 심하게 해서 없앨 생각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앨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분야에서는, 이 시장은 없애면 안 된다라는 거를 CFTC 위원장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워싱턴 포스트의 돈의 진화 행사 도중에 베넘은 비트코인이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이라는 우려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 변화든 다른 방법으로든 이런 에너지 집약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미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미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는 비트코인은 캐즘이라는 거는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가리키는 경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캐즘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체기를 뛰어넘었어요. 자, 미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위성 TV 기업 TC 카르다노 에이다 블록체인 기반 로열티 코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의 위성 TV 제공업체 TC는 카르다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신원 인증 및 로열티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TC는 아탈라 프리즘의 아이덴티티 서비스와 카르다노의 네이티브 자산인 에이다를 통해서 자사 인프라의 블록체인 기능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에이다 소식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카르다노 에이다가 약세장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암호화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뉴스가 되는 거죠. 자, 보면 관심 중 하나는 그 자산이 약세장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제목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에이다가요. 몇 프로가 에이다를 선택했냐 하면 전체 8,861표 중 카르다노 에이다를 선택한 표가 77%가 되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11%, 이더리움 5%, 기타가 7% 나왔습니다. 에이다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GBTC를 비트코인 ETF로, 현물 ETF입니다. 전환하기 위해서 법률 고문으로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을 고용했습니다. 네, 역시 그레이스케일은 이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법률팀을 보강하고 비트코인 신탁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널드 베릴리 주니어를 법률 고문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법무부 차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요 30,000달러를 조금 위에 올라왔네요. 31,190달러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김씨 프리미엄 1.25% 되어 있고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11포인트로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 공포 상태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바이낸스 기준 롱 포지션 61%, 숏 포지션 38%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시대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버텨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